안녕하십니까. 교사신 신도시입니다. 최근 그 건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수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수옥 대표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정식으로 좀 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주식회사 주화종합건설 하우징의 대표이시고, 그 다음에 현재 공인중개사시고,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십니다. 그리고 전세금으로 살고 싶은 단독주택 짓기의 저자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자와의 만남에서 제가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는데요. 오늘은 간결하게 또 이렇게 뵀으니까, 처음에 그 시작하실 때는 목공 가구 쪽에 젊으셨을 때 그쪽으로 시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건설을 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가구 만드는 선구사에서 일을 하다 안산 이쪽으로 가서 문이나 다대구 만드는, 다대구라는 게 문짝, 문틀 이런 얘기거든요. 문틀, 네. 그 만들다 보니까 현장을 저희가 문을 조립하면서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안산상업소에 보면 벽돌을 싸서 슬랍을 건물 짓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이거 하는 것보단 남자답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노가다를 해보겠다. 이러는 게 좋겠다 해서 끼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목수가 완전히 주택인 짓는 데는 메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어차피 그 기초부터 완성까지 거의 목수가 다 손이 가니까요. 그 당시에는 좀 더 목수 의존도가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런 목수 오야지도 좀 일정 기간 하다 보니까 이제 오야지는 일본 말이죠. 오야지 전문 용어입니다. 전문 건설업이라고 해야죠. 형틀공사죠. 쉽게 해서 4대 말. 철근 콘크리트, 목수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건축을 의뢰가 이제 오더라고요, 이게. 목수들을 많이 찾잖아요. 나이 드신, 직접 지어보지 그러냐. 나이 드는 건축주님들은 목수를 이걸 쳐주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씩 짓다 보니까 흘러 각종 택지지구 다니다 보니까 종합건설을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는 토지나 이런 매매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집을 짓다 보니까 이거 좀 좋은 땅을 사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내가 따서 좋은 땅에 접할수있게 많이 접어보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하셨네요. 공부를 했죠. 좀 힘들었습니다.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는 게 되게 힘이 들더라고요. 어렵습니다. 저도 최근에 땄지만 어렵죠.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이 공부를 따신 분들은 진짜. 존경합니다. 저도. 그러다면서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으면 이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을 지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법도 그렇게 개정이 됐죠. 개정이 됐죠. 그러면 종합건설업 면허를 자연스럽게 내게 됐죠. 지금 현재 그 면허를 갖고 계시겠네요.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이제 종합건설 하시면서 공인중개사도 하시니까 좀 좋은 점은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건설 하시면은 이제 보통 건축주분들이 임대를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 해보면은 와가지고 딱 보고 여자분들은 대부분 부엌, 화장실 이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별로 전체 집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하시니까 건축을 하실 때 소비자에 대한 니즈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건축을 하시니까 좀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현장에 실제 전세나 월세 얻으러 다니신 분들 한번 모시고들 가보고, 또 건물을 사고 싶은 분들 모시고 가면은 솔직히 남자들은 내부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자분들은 주방, 특히 주방, 화장실 이번에는 예민하시더라고요. 당연히 본인들이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민하시죠.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건축하실 때, 상담하실 때 좀 반영시키기도 하시고, 인테리어 도면 하실 때도 상당 부분 많이 참고가 되겠네요. 그게 대단하게 도움이 되죠.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조금 무시하고 그럴 때는 이거는 요즘 트렌드가 있어야 된다. 제 의견을 피력을 많이 해서 하고, 그리고 건축주들한테도 이 얘기를 설명을 하면은 수긍이 빨라요. 그렇죠. 사실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 지금도 늘 그 손님들하고 집도 보러 다니시고 그러시겠네요? 그 사무실에 있을 때는 모시고 다니죠. 아, 직접? 네. 네. 아, 근데 대표님이 이제 이 책을 쓰셨잖아요. 네. 이 책을 또 쓰시게 된 동기가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요즘 한동안 집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좀 돈이 많지 않고 좀 종잣돈 정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뭐 전세금으로 살고 싶은 집을 단독 지키라는 의미가 좀 적은 돈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직접 땅을 매서 집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건축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쓴 책입니다. 아, 그러면 이 책을 올 봄에 출간을 하셨나요? 6월에 네, 6월 나왔을 달에 거예요. 제가 그 찍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부동산 경기도 좋았고 또 이제 전세금이라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접근할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제목에 대해서는 살짝 좀 지금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내용적으로 제가 보면은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건축을 생각을 해야 된다,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상당 부분 많이 수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요. 이 내용은 일반인들이 건축할 때 주의점이나 건축 뭐 계약할 때 주의점 이런 서로 건축할 때 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질문에 우리 유튜브에 계속 방송 네네. 내용이 전부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그래서 대부분 이것도 실제 궁금해하는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네. 그 내용을 많이 반영한 책이라 요걸 보시면은 궁금했던 거리 전문적인 거 외에 가벼운 것들은 다 해소될 거라 봅니다. 예, 현직에 있으면서 또 공인중개사 하시면서 또 건설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또 참고해야 될 내용들을 여기다 다 쏟아 부으신 거네요, 결국. 다 부은 거죠. 네. 좀 쉽게 읽을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누구나 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적으로 상당히 큰 마음을 가져야지 이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건축비도 거의 뭐 단독주택 점포개명 같은 경우에는 11억, 12억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금액대가 공사비도 비싸지고 해가지고 보통 마음 먹어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내용 같아요. 누가 이제 옆에서 코치를 잘 해주거나 또 자금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면 모를까. 최근에는 좀 상당히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도 선뜻 나서기는 힘들죠. 뭐 과거에 뭐 커피값을 알면은 현재 가서 커피를 먹을 수 없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뭐 토지나 건축비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의 토지나 건축비에 대해서 이게 좀 쉽지 않죠. 쉽지는 않죠. 예, 어렵죠. 근데 과거는 잊어야 됩니다. 이제 아, 그런가요? 사실 뭐 토지비도 올랐고 뭐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이 건축비가 뭐 내려갈 만한 일은 없을 것 같고 건물값도 지금은 뭐 뉴스에서는 뭐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겠지만 사실 물가가 올라 있는데 떨어질까요? 그래요.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적으로 그 이제 토지 전에는 토지 가격이 더 비싸고 건축비가 좀 쌌었는데 지금은 역전이 돼서 토지가 더 싸고 건축비가 더 비싼 지금 파주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건축비가 더 비싸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입찰, 낙찰가나 이런 부분들도 10억이 거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건축비는 거의 10억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역전이 됐는데, 지금 유래지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토지 가격이 거의 25억 선, 25억에서 뭐 비싸게 나온 거는 30억까지도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일단 건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그 지역에 좀 균형이 맞게,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지역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 송파구에 그 그렇죠. 토지 가격이 한 26억 정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 좀 수준에 맞는 어떤 건축 양식이라든가 건축 뭐 자재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워낙 건축비가 비싸서요. 어떻게 보세요, 건축? 물론 건축비가 비싸다.
제가 봤을 때는 토지 가격에 비해서는 건축비가 좀 싸다가 봐야 될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계약만 해도 네. 5, 6억인데 그렇죠. 5, 6억을 선뜻 낼 수 있는 정도 능력이면은 건축비가 12억이면 너무 싸다고 봐요. 아, 그런가요? 계약금이 5, 6억인데 건축비가 그거 2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금이라는 게 지금 만약에 25억짜리라고 하면은 20%를 내야지 지금 80%를 대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5억에다가 이제 잔금을 이제 내게 되면은 취득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한 5억 한 5천 정도 세금까지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5억이 아니라 6억이 훨씬 넘어가죠. 6억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맞는 수준의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신 거죠. 제 얘기는 그렇죠. 그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원하는 건축 수준은 그냥 저가 공사는 아닌 게 아닐까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그런 분들이 그 토지나 건물을 사러 왔을 때 그냥 저가로 지은 건물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할까요? 그러니까 5억짜리 땅에다 짓는 건축물이나 26억짜리 땅에다 짓는 건축물이나 똑같다면 어떤 만약에 그 건물을 판다거나 또는 거기에 세를 들어서 입주를 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실망할 수 있는 게 실망하지 않을까요? 아, 실망할까요? 주거 환경이나 거리는 나와도 딱 맞는데 내가 원하는 집이 아닐 수 있잖아요. 아, 그런 퀄리티가 안 나오면. 퀄리티가 안 나오면. 그러면은 그 집을 사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토지를 찾아서 집을 짓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건축주 입장에서는 또 고가를 들여서 집을 지으면 또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 비용이 좀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주위에서 시세가 또 그걸 또 안 받쳐주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또 그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시장이라는 게 토지 가격, 물가를 반영한 게 시장 가격이 되지 않을까요? 시장 가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금액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금액인데 원가를 알고 있는데 원가 이하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시장 가격이라는 게 소비자 가격이 만족도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대표님 그동안에 이제 양력이라든가 또 책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건축이라는 거는 일생일대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 역사일 건데요. 그 건축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건축하는 사람 마음가짐. 집을 짓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집이 무엇인지, 내가 이 건물에 쏟아부을 쓴 여유 자금은 얼마인지, 네. 이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를 알고 상담을 해야 내가 이 정도는 해서 이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겠다. 이게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을 원해, 자가 건물일 경우는 내가 어떤 생활하는 사람인지, 내가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뭐 차분히 앉아서 차 마시면서 바깥을 보면서 이렇게 명상하는 걸 좋아하는 건지, 이런 걸 좀 특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집을 설계를 해야 되고 구상을 해야 되고 네. 그런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건축 상담이라든가 설계할 때 또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겠네요. 네, 그 삶을 반영해야 되죠. 이게 건축하는 것이 뭐 생각같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결국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은 계약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제 건설회사 사장님이나 뭐 설계사무소 또 감리 또 여러 가지 현장에 계신 분들과 뭐 긴밀히 협의해서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또 어려운 건 또 아니겠죠. 사실 건축주가 어려울 건 없어요. 제대로 상담하고 제대로 뭐 계약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토지 등기에서 나중에 건물 등기 하는 거 말고 뭐 할 게 없어요. 그거는 제 경험으로 보면은 아주 믿을 만한 건설회사를 만났을 때의 얘기인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가끔 접하긴 하지만
그 이제 인테리어라든가 또 건축할 때 속상한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계약할 때는 분명히 그 소비자가 갑인데 건축주가 갑이지 않습니까? 계약할 때는 그렇죠. 내가 A를 선택할 거냐 B를 선택할 거냐에 대한 제가 갑이다가 계약서만 딱 쓰고 나면 그때부터는 을이 되는 게 지금 그 보통 이 사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환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계약하고 나면 다른 생각이 바뀐다. 그건 좋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주택은 뭐 상가 이런 건물보다는 다르게 주택은 삶을 짓는 거잖아요. 삶을 짓는 거기 때문에 서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과 뭐 같이 어울려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건축을 하실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나도 택지를 구입해서 나만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런 건축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가장 염려하는 게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설계나 또 공사를 맡겼는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충실하게 나에게 그런 것들을 해 주실 건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주변에서 소문들 좀 듣고 저분은 건축 스타일이 어떤지 이분은 또 건축 스타일이 어떤지 주변에 좀 조사를 해보면 금방 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주변 공인중개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몇 군데만 얘기를 해보면 금방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하나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것도 팁이 될 수 있다. 그 공사 현장 주변 부동산들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금방 또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본인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발품을 팔아서 열심히 뛰어서 좋은 건설회사를 찾고 또 좋은 설계사무소를 찾고 하는 것들이 본인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는 누가 해주지 않으니까요. 현장에 가서 뭐 설득을 해서 거기에 끌려가서 집을 짓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봤을 때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 같다. 이것도 제가 살아본 그런 사람들이 믿을 사람은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속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보면 대화하면 알게 되잖아요. 네네. 저 사람은 참 그럴 것 같다. 네. 근데 뭐 건축하는 사람 정도 되면은 세상 경험을 어느 정도 한 거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들을 좀 느끼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해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정석 대표님하고 과거에 지나온 얘기하고 현재 지금 현직 공인중개사이시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 전세금으로 살고 싶은 단독주택 짓기 이 책을 보시면은 이 자금적인 내용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건설을 할 때 건축을 할 때 어떤 생각으로 또는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유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참고가 되시겠고요.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